얼마만큼 절제할지는 환자마다 다르고 그럴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기존에 있던 쌍꺼풀이 보여서 더 이상 처짐이 없을 정도까지를 목표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당길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베크 성형외과의 박성웅 원장입니다. 오늘 아베크 성형외과의 케이스 리뷰는 눈썹 하거상, 우리가 흔히 중년 눈성형 또는 동안 성형 할 때 얘기 나오는 눈썹 하거상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년 눈성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수술을 고민하시게 되는 계기가 노화로 인해서 눈이 많이 처지고 또 눈이 답답하고 또 눈썹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이제 짓무르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실 때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눈꺼풀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성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눈 위쪽에 이마 거상이라고 부르는 이마 자체를 올리는 수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편 눈성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상안검 수술이라고 부르는 절개 쌍꺼풀 수술 방법으로 늘어진 피부 자체를 절제하고 새로운 쌍꺼풀 라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처진 쌍꺼풀 라인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눈썹하 거상 같은 경우는 상안검 수술과 달리 이 절개 흉터가 눈썹 아래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눈꺼풀을 이렇게 리프팅해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이런 쌍꺼풀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위쪽에서 끌어당기는 방법을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60대 여성분이시고 보시는 것처럼 눈꺼풀이 많이 처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원래 갖고 있는 얇은 쌍꺼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처지면서 쌍꺼풀이 좀 겹주름이 생기고 또렷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더 진해지거나 인상이 많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특히 이 바깥쪽이 처지는 것을 많이 개선하길 원하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눈썹하 거상이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 중에서도 내가 쌍꺼풀이 부리부리해지는 게 싫다, 나는 인상이 많이 바뀌는 게 싫다 하실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천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의학적으로는 지금 밖에 보시는 것처럼 이 눈 바깥쪽이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라테랄 후딩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쪽이 후드처럼 내려온다 이런 뜻인데요. 이럴 경우는 상안검만으로는 이 바깥쪽에 있는 피부를 다 개선하기가 힘듭니다. 대신에 눈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내가 눈 가로 길이보다 눈썹이 더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 바깥 경계까지도 리프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수술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국소 마취로도 충분히 가능을 하고 수면 진정 마취로도 가능은 한데 그 마취하고 있는 도중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눈썹 경계를 따라서 이쪽에 절제해야 되는 피부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절제한 다음에 위쪽으로 리프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터 자체는 눈썹 아래쪽에 충분히 가려질 수 있게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이제 실제 수술 디자인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신 것처럼 눈썹 아래쪽 이렇게 절제하는 양을 표시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절제할지는 환자마다 다르고 그럴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기존에 있던 쌍꺼풀이 보여서 더 이상 처짐이 없을 정도까지를 목표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당길 경우는 눈꺼풀이 이렇게 찝혀서 올라가거나 인상이 사나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눈성형이나 중년 눈성형, 동안 성형 같은 경우도 한번 해결해갖고 이걸 10년, 20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번 수술하고 나서 최소한 5년, 10년 정도는 인상이 부드러운 상태로 잘 지내시고 그 이후에 또 노화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절제해서 리프팅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권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있는 부분들 피부들이 이렇게 절제가 됐고 그 밑쪽에 깨끗하게 봉합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또 눈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내지가 않기 때문에 수술하고 상안검 수술에 비해서 붓기나 멍이 조금 더 훨씬 덜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된 후부터는 많이 자연스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수술 후 회복은 직후에는 아무래도 붓기나 멍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뭐 선글라스나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셔도 되고 실밥 제거는 보통 7일째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뭐 이제 일상생활 다 가능하지만 한 달 정도는 무리한 운동이나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 또 사우나나 목욕탕에 가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대신 한 달 이후부터는 어색한 느낌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좋아지고 흉터도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례 환자분 수술하고 나서 2개월째 모습이에요. 약간 화장을 하고 오셨지만 전에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에 후딩돼서 많이 처졌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쌍꺼풀이 은은하게 잘 보입니다. 한편 흉터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만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눈썹 문신을 하고 계신 경우들도 많고 또 눈썹에 이제 화장을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고요. 이런 흉터들도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6개월, 1년 정도 지나서는 거의 희미하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흉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눈썹 파 거상을 하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리터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모양을 좋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환자분 같은 경우는 눈 처짐도 심해서 눈 수술도 고민하고 계셨지만 이 미간에 있는 주름이 조금 깊고 내가 인상을 썼을 때 조금 찡그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결하기 원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수술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할 수도 있고 수술 후에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눈 수술하게 되면 붓기도 있고 또 보톡스나 이런 필러를 맞았을 때 다른 곳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됐을 때 붓기나 멍이 다 빠진 상태에서 간단하게 시술로 교정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미간에 보톡스를 한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깊은 주름에는 필러를 살짝 시술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눈도 조금 더 밝고 깨끗해졌지만 이 미간에 있는 주름들도 평평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젊어 보이는 인상을 가졌던 케이스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